안녕하세요. 요즘은 집이 없어도 걱정, 집이 있어도 걱정. 주택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재산세, 종부세 등 세수가 넘쳐나니 정부는 좋아라고 갈춤을 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은 갈팡질팡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긴 한숨을 몰아쉬는 현실인 듯합니다. 문득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한시 한 대목이 떠오릅니다만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LH 토지주택공사나 청와대 등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마저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일삼아 뱃속을 채웠다고 하니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한심한 작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구독, 시청을 해주신 덕분에 구독자가 이제 3만 명이 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난 1년여간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되짚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해법은 없는 것인지, 또 미래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보겠고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 정도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유튜브상의 댓글들을 보셨겠지만 현행 부동산 정책 중에서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정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쏟아낸 부동산 정책들이 너무 임기응변식이고 근본적으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는커녕 규제 위주 또는 세율 인상 등의 인위적인 정책 일변도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치솟는 집값을 억지로 짓눌러 보겠다는 강압적 정책만을 쏟아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역효과로 부메랑이 되어 시장의 자율 경제가 매우 훼손되어 그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상에서 우리나라 연도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고 계신데요. 현 정부 들어서 무려 4년여간 35.81%가 인상이 되었고 특히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눈에 찌게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OECD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을 살펴보게 되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 무려 99%가 상승을 하여 캐나다,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4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2020년 전 세계 주요 도시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서울은 11.7%로 오클랜드와 선전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여러 지표상의 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표로서 확연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낮은 금리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확장 재정을 들 수 있겠는데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낮은 금리로 인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유동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인구는 현재 노령 인구의 증가와 1인 세대의 폭발적인 가구수 증가로 인해서 주택 수요는 점차 높아지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겠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만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재했고 급격한 세율 인상 그리고 임대차 3법의 조기 시행
잦은 부동산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내성만 키웠고 시장의 자율성 기능을 지나치게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재 부동산 시장을 폭망하게 했던 주역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정부 정책을 총괄 이끌어가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을 들 수 있겠고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 입안하는 건교부, 그리고 정부 경제정책과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다음은 정부의 부동산 경제정책을 총괄해서 각 부처와 청와대, 정당 간의 조율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대처 자세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야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입니다. 정부의 각종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면 꼼꼼하게 심의를 거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정치 논리에 따라 또는 다수당의 행포로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로 인해서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는 각 지자체장 역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무에서 실행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중앙정부의 건의를 통해서 대처를 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자세로 수수방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국회에서 심의 논의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실제 집 없는 세입자들, 집을 가진 부유층, 정부 관계자, 부동산 전문가 등의 다수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함에도 정치 논리에 따라서 거수기 역할만 하는 정치인들의 한심한 작태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질타받아야 하는 나쁜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조기 시행으로서 전세 가격 인상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시켰던 것 같고요.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어느 날 갑자기 축소하고 임대주택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2017년에는 주택 임대주 등록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만 2020년 70 대책으로 인해서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임대주택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믿고 실제 입주한 주민들은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갈짓자로 갈팡질팡한다면 실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정부 정책의 불신만 커져서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는 편이 더 낫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법안을 지금 확정한 상태인데요. 법안 실제 시행 시 종부세 부담세액은 과세 표준과 세율 하락으로 인해서 세부담은 약간 경감이 되겠습니다만 상위 2%는 정부 세금 총알바지를 하는 봉이냐, 또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국민 지원금을 줄 때는 상위 몇 프로는 또 제외를 한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수시로 변경이 된다면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되므로 혼란만 오히려 가중시키게 되며 차라리 상위 2%보다는 양도세나 종부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3기 신도시 사전 공급 물량의 대폭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수요자들의 욕구를 사전에 충족시켜 줌으로써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기에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2사 부동산 대책, 즉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고밀도 개발에 있어서 공공 부문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고 민간 부문도 참여를 시켜서 공동 개발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등록 축소 및 폐지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대상을 대폭 축소를 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기존의 주택 매물들이 출회가 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매물이 출회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세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현재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장기로 저리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세금 정책의 현실성 있는 세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금년 6월 1일부터 대폭 인상된 세율 제도가 시행이 되면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느껴서 매물로 출회되어 가격 안정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폭 인상이 되어서 세율까지 인상이 되었으나 그에 따른 각종 세금 공제 한도는 과거 5년 또는 10년 이상의 법 시행에 묶여서 현실성 없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세금만 더 걷겠다는 정부 정책이 고무줄 정책이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나 증여 상속 공제한도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세법상 법정 이율 또한 현재 4.6%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시점에도 부동산 가격은 미세하나마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시기에 맞춰서 시중의 유동통화 물량이 흡수되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마도 내년 초반 내지 중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국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OECD 주요 선진국이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은 보합 내지 소폭 하락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시장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기타 양도세나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산울TV를 검색을 하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